현대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김남조 설목, 그죠? 눈설자다, 그죠? 비유자를 쓰고 터진 가로알, 이 터진 가로알이 빗자루를 뜻하거든. 그래서 쓸 수 있는 비, 목은 나무목. 김강섭의 겨울날, 둘 다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네, 그죠? 김남조 겨울나무, 눈 오는 나무 뭔가 봅시다. 나의 마음속, 따라란 나의 내면이 나옵니다. 내면 너무 두껍네. 내면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산 등성이에, 이 산 등성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죠. 내면입니다. 그죠?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을 표현하는 그런 시입니다.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습니다. 절대적이고 순결한 사랑이라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정보 모른다, 그죠? 내 마음속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씁니다. 요건 알 수가 있고, 나뭇잎 지고 하강적 심상, 또 불안합니다. 하강적 심상. 부정적일 내용인가? 시냇물마저 여위어가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소멸의 이미지. 가을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시여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시여일 때도 있는데 기침이 나지. 긍정적일 때는 성숙, 부정적일 때는 지금 보듯이 소멸의 이미지. 최후의 가을을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다, 그죠?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그 어느 그날, 그 어느 날이 아니고 어느 그날. 사랑하노라 반복법, 사랑한다던 인용법도 되고, 그 사람 떠나고 없음이요. 그렇습니다. 가을은 가을에 이별을 했네요. 이별한 계절 이제 이해가 된다, 그죠? 떠나고 없음이여, 여운도 주고 영탄법을 쓰고 있네. 영탄법을 쓰면은 그야말로 영탄적 어조죠. 지금 이 사람은 슬픕니다.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생략법을 쓰고 있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 옆에 남아 있어 주기를 바랬네. 슬픕니다.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을 달고, 겨울이다, 그죠? 철문 같은 고요, 겨울입니다. 소스라쳐 위로 상승적 심상, 설하게 뻗는 상승적 심상, 백엽 흰 나뭇잎, 뭐지? 희고 손실인 이 나무 설목이다, 그죠? 복합적 심상이고, 공간가가 아닙니다. 복합입니다. 나열되고 있죠. 역력히 뚜렷입니다. 이 나무를 담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붉은 날인 도장이죠. 같은 회상입니다. 겨울에 아마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위로 뻗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여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반복법. 아직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네. 슬픕니다. 가을에 이별했는데 겨울에 아직도 사랑한다 하고 있네. 나의 마음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이에서 설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었네, 그죠?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나뭇잎이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다. 자, 표현은 점층법 아까 안 봤죠?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그리고 반복법. 과장법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불시안주 머금고 죽어도 좋다. 죽은데 좋을 리가 없잖아. 이건가? 과장법? 이런 것들. 그죠? 이별하지 않기를 바랐던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나뭇잎 지고 하강적 이미지. 설악에 뻗는 상승적 이미지. 물방울 소리 청각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청각. 왜? 이게 왜? 고요가 두텁다고 했으니까 청각이 시각하네. 꼼꼼히 안 보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흰 나뭇잎보다도 희고 시각. 손이 시려 촉각. 붉은 날인 시각. 시적 상황을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렇죠. 이런 이미지들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 외로운 겨울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여 가을에 이별했지만 겨울에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더라. 자, 이제 겨울날이었죠. 겨울날 김광석. 김광석 여러분 유명하죠. 성북동 비둘기. 그 작가입니다. 성북동 비둘기.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다. 띠로리. 뭘까요? 역시 소멸의 이미지. 그렇게 명성이 높던 오동잎도, 오동나무 잎이 이렇게 넓어. 그죠? 그래서 비가 떨어지면 두두두두 소리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외로움의 상징인데 이것도 다 떨어지고 하강적 이미지. 마이너스다. 그죠? 저무는 역시 하강적 이미지. 가을 하늘에 인가의 정서를 품던 사람의 집에, 그저 따뜻함을 품던 굴뚝의 뽀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전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가난이네. 김장 걱정 여러분 뭔지 모르죠? 김장 담궈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죠? 가난이네. 집을 팔게 되어 진짜 가난이네.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정서가 직접 제시되네. 가나의 공통점, 정서가 직접 드러납니다.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 산동네로 간다고 좀 달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총총히 걸어 두만강 건너는 이삭군처럼 조심조심 가는 건가. 두만강을 건너는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밀수였거든. 조심조심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응?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부정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사를 마쳤네.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으니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 둘 곳이 없었다. 어머니의 부재, 상실감. 어머님 돌아가신 것 같다. 그죠?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장례식 풍경이네. 초롱 보니까 알 수 있네.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요런 초롱 불 들고 상 이런 거 적어놨었죠.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엄마 없는 아침이죠. 달려들어. 아침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한류법이다. 그죠?
영원한 이별인데 어머니와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었다. 형제들 공동의 부엌, 엄마가 있는 그 부엌.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모일 데가 없어진 거죠.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시련과 고난은 늘 우리 인간 곁에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있기도 어려워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고난의 잔에 고난 이꼬르 잔입니다. 은유법. 이런 은유법도 있습니다.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빛을 띤 봄이다. 겨울이지만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거네. 희망이지요. 겨울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빛을 띤 봄, 희망을 상징. 봄은 추상적인, 희망은 추상적인데 이런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뺑뺑 돌며 지금 현재는 시련과 고난이다. 그죠? 자리를 끌고 한치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 지금 시련과 고난의 상황. 하루를 넘어서는 해질 무렵 천장에서는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선 귀뚜라미가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어느 동네로 이상한 거야 이거.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누군가 또 죽음이겠죠. 왈칵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라. 내가 간단 말인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면은 내가 가는 거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면은 친구가 가는 것이고. 그죠? 김광석 선생님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셨거든.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네. 자 봅시다. 19.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이 하나하나 사라져갔다. 오동잎도 떨어지고 굴뚝의 뽀얀 연기도 찬바람에 무색해졌다. 소멸, 상실이죠.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를 사용하여 늦가을에 쓸쓸하고 외로운 이미지를 강조하더라. 우린 지금 봄이 오는 길목에 있다. 그죠? 3월이면 이제 봄이지 뭐. 화자가 겨울이 오는 것을 더 외롭고 무섭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사를 해야 돼서. 화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재로 느낀 상실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하다. 직유법. 목 없는 아침이 상징하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이죠. 영탄법 썼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모일 데 없는 낙엽들이라고 했고 이의 이유는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있기도 어려워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찬바람 때문이죠.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봄 추상적 관념 푸른빛. 봄 자체를 추상적으로 보고 이걸 시각적으로 했다 이거죠. 이 봄은 또 희망을 상징하잖아. 어쨌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푸른빛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였다. 찬바람이 늘 부는 힘든 상황에서 화자가 찾는 희망을 봄으로 잘 표현했더라. 자,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도 눈짓할 시간. 이런 친구들이 왕거미 귀뚜라미들이네. 친구들의 손잡을 겨를도 없이 갑작스러운 이건 내가 죽는 건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김남주의 설목은 쉽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쓸쓸하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고 당신에 대한 절대적이고 순결한 사랑을 설목이라는 소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순결한 사랑. 나를 떠났지만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고 있죠. 늦가을에 집을 팔아 이사를 하게 된 화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상황이고 외롭고 무섭고 어머니의 부재를 인식하여 상실감, 이가 빠진 것 같다 그랬죠. 푸른빛을 띤 봄,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인식도 드러내네요. 비애, 슬픔이 좀 짙으면 우리가 비애라고 하죠.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와 죽음에 대한 비애. 찬바람, 인간 곁에 늘 존재하는 시련과 고난. 목 없는 아침, 죽음이 없고 나 곁들은 형제들이었죠. 푸른 빛을 빈 봄은 희망. 이런 상징적인 건데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사항을 드러내고 있다. 의태어가 있었나? 있었으면 체킹을 어정어정. 그래서 정답 1번.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활용하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서리법을 뜻하는 건가? 왔습니다. 것을 회상입니다. 의문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3번. 가는 독백 맞습니다. 나는 누구랑 대화했는데 대화를 하려면은 A라는 화자, B라는 청자가 티키타카 해줄 때 우리가 대화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죠. 지금 티키타카도 없습니다. 점층은 아까 가에만 있었죠. 세태의 변화, 세상의 그 변화인데 세상의 변화는 나오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남. 채점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함. 나뭇잎 지고 백엽보다도 희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의태어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있지는 않음, 없음 하면 되지. 왜 이렇지? 늦가을에 집을 팔아 이사를 가게 된 화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힘들고 고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가고 있고 깃도리가 어정어정 음성상징 이제 나오네. 그죠? 2번. 가와 나의 계절적 배경 겨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시냇물마저 이어위이는 것은 화제의 쓸쓸한 처지와 연결되죠. 조응. 잘 호응하고 있다.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을 주목하면 쇠문처럼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철문처럼 조용하댔나? 적막한 분위기. 예.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 오케이. 나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이 아니고 상실이죠. 지금 죽음입니다.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을 주목한다면 나의 눈과 얼음이 덮인 대지를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견디는 거죠. 고난을 견디는.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의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 겉으로 드러내다. 이런 어려운 용어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드러내다. 한자로 보면은 거표자, 모습상자.
이 모수상자가 이미지거든.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 예. 그래서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라고? 나를 미워하면서더라도 내 옆에 남아주길 바랬죠.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군. 되지 않나? 승화가 안 되네. 사랑을, 슬픔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내 곁에 남아달라고 하나. 우리말로 표현하면 스토커 정, 우리말이 아닌가? 어쨌든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면 스토커 정신이네. 당신과 이별한 뒤에도 변함없이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설목으로. 2번. 당신과 이별을 원하지 않던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다. 내 옆에 남아주길 바랬다. 그죠? 끝까지 남길 바란 거네. 슬픔을 승화는 없애버리는 거거든. 이게 틀렸네. 그죠? 자, 실현 상황에서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고 불시함 좀 머금어도 죽어도 좋을 것 같다. 너무나 사랑해서 죽어도 좋다고 표현하고 있네. 오씨, 무서운데. 기억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 기억이 뭘까요? 실생활이라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김장걱정 실생활 맞습니다. 두만강 건너는 이삭꾼처럼 이혼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 이사를 가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볼 수 있죠. 이건 뭐 안 봐도 맞을 것 같죠. 구심점 없어졌겠죠.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 자체가 없다 그죠. 미움을 안 봐도 알겠다 그죠. 자, 그 다음 태양의 풍속, 태양의 바람의 속도가 있어. 마음의 수수밭 가봅시다. 태양아, 돈호법 누군가를 부르는 거죠. 단 한 번만이라도 좋다. 이게 막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태양이 대답을 하면은 그 대화지만은 대화는 아니겠죠. 말을 건네는 방식. 너, 인법이죠. 태양을 너라고 합니다.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러오마. 학수고대. 왠지 수업한 것 같아. 나의 마음에 무너진 털을 닦고. 나의 내면은 지금 이제 무너졌습니다. 누군데? 김기림. 1930년대. 일제강점기. 나는 그 위에 너의 작은 궁전을 세우려는다. 태양에 대한 궁전. 태양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독립일 수도 있고 그죠?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서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열것법,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태양을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로 보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 쫓아서 이 어둠을 부정적인 시어,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의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겠죠. 일제강점기. 깨물어 죽이련다. 요게 제목이 되는 거네.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 속 작은 우주에 호수의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부정적이죠. 겨울의 이미지. 핥아버려라. 또 열거법 쓰고 있네. 나의 시냇물을 방천이니까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 아기들이 자는 곳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얼어있는 거를 다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겨울의 이미지,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달라. 너는 나의 병실을 어족들의 아침, 물고기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나는 병실에 있네. 난 현재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태양보다 이쁘지 못한 시, 나의 시를 태양보다 이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
시적 화자의 정서죠. 지금 현재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어두운 병실.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부정적인 상황 세워가며 기다린다.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맞습니다. 그죠? 청유형 어미 세우련다. 부르마 버려라 주어라 명령형이죠. X. 시에서 명령형 어미를 쓰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의지를 드러냅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진 터를 닦고 나는 그 위에서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명령형이죠. 자신의 마음속 태양이 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한 심정을 강조함.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원형적,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원형적 심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 아버지, 바다, 어머니, 뱀, 사악함, 어둠, 불길함 이런 것들 있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색채 이미지 흰 방천 있었습니다. 직유법 손님처럼. 나의 시가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하고 태양일 수가 없어 서럽다. 태양이 오기를 밤새워가며 기다리고자 하는 그렇죠. 화자의 의지. 진부한 시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 그런 거야. 그건 단순히 문학적인 거로만 해석을 해야 돼. 하기는 그죠? 김기림이 모더니즘 시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거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기법으로 시를 쓰고자 했던 모더니즘의 선두주자였죠. 마음의 수수밭 천냥희.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뭐 하는 곳일까요? 내 마음이 수수밭을 지난대요. 소란스러운 곳일까요? 우수수수. 머윗잎 몇 장 더 얹어 뒤뜰로 간다. 어두운 마음 상태라고. 왜?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내 마음이겠죠. 하강적 심성. 개밥바라기별 저녁입니다. 금성을 저녁으로 표현하고 있죠. 금성을 저녁에는 개밥바라기별, 새벽에는 샛별. 이거 수업했는데.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 넘은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리밭은 우리 시에서 보통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보릿고개 넘은 세월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가난이죠.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 뼈가 부러지는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네. 가난인가?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에 있는 산 위에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 보아야 된다. 하강적 심상에서 상승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시도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엄청 안 좋아. 뼈가 부러지고 바람이 불고 어둡고 엄청 안 좋아. 그죠? 하지만 여기서 뭔가 올려다보면서 시적 상황이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상승이죠 다들.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에 목탁새들 똑똑똑똑 하는 거야. 나를 깨웁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길, 뭐 하는 길일까요? 진리? 아닌데.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상승적, 천불산, 불교적이다. 그죠? 어쨌든 이걸 끌어들이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숨이 상관이죠. 수수밭을 지나고 내 마음의 수수밭이 환해진다. 희망을 가지고 올려다 봐야 된다 이거죠. 내려다 봐서는 안 된다 이거네. 화자의 고통스럽고 어수선한 내면 상태를 형상화한 것 수수밭. 하강적 이미지,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외부의 끊임없는 시련으로 인해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힘들다. 상승의 이미지,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올려다보고 있죠? 극복하는 자세. 그래서 지금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하강적 심상일 때는 부정적. 근데 이렇게 끝내는 시가 잘 없다, 그죠? 어느 순간에 상승적 심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거를 시상전환이라고 합니다. 행간걸침을 통해 경험을 각성한 순간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왔는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여기에 있네. 그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일부러 행을 바꾸는 거. 저기 이것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꿔버리죠. 이거를 행간걸침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될 건데 수식어 수식 받는 말 둘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끊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이런 거를 행간걸침. 행간걸침을 쓰게 되면은 시적 긴장감 무조건입니다. 이 긴장감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이 아니야. 그냥 평소와 뭔가 달라가지고 하는 이런 느낌. 그러면 시적 긴장감이라고 그럽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긴장감하고 다릅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환해진다. 예. 시련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틀렸네. 극복했죠. 마음속에 천불산이 들어앉으면서 환해졌습니다. 그죠? 어둠과 고통 속에서 태양의 도래를 갈구한다. 새로운 시의 세계를. 자신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이 찾아올 것을 기다림. 화자 자신 그리고 자신의 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태양과 같은 새로운 대상을 소망하더라. 지향소망.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수수밭. 푸른 것들의 부추김을 받으며 산을 오릅니다. 상승. 현재는 암울하고 울적했지.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습니다. 내면적 깨달음. 가는 나 달리 나는 명령형 없었죠. 가와 달리 나는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아니 가에서도 어둠 나에서는 없나? 저녁 없었나? 개밥바라기의 별 있죠. 둘 다 있습니다. 달리가 나오면 달리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와 달리 가는 반어법 둘 다 없잖아. 가나 모두 색채어 푸른 흰 방천 둘 다 색채어를 사용해서 뭐 어쩐다 그럽니까? 이 시의 이미지를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를 구체화시켰죠. 정답 4번. 간밤설이 이밤 새어가며 저녁 나왔죠. 시간 드러냅니다. 그죠? 둘 다 드러냅니다. 흰 방천, 푸르다, 색채 이미지 맞죠? 다만 한 번만이라도와 연결하여 태양을 데려오게 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켓치. 불결함과 연결하여 화자의 가슴 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부정한 것을 상징한다. 어둠이겠지. 니은이 없네. 어둠이 아니야. 니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리얼. 디귿. 시. 간밤의 서리들 없앨 거 맞네. 자, 디귿은 보리밭, 생명력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연결하여 화자의 자신의 힘든 가난이죠. 예. 나를 깨운다와 연결하여 화자의 내면의 식을 일깨운다. 목탁새겠지. 산옆구리네. 목탁새 맞네. 산옆구리.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할 화자 좌절감이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산을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상승입니다. 상승적 심상. 가와 나에는 내용면 형식면에서 유사한 특징이 드러난다. 왓? 내용면에서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의지를 드러내거나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형식면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대립되는 시어들이 나온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대요. Why? 왜 1번이 틀렸을까요?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 긍정적인 거지. 얼어있는 바다가 아니고 얼어있는 시냇물이 아니고 녹아서 흐르고 파도치는 바다를 원하고 있죠. 화자의 내적 혼란이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고 한 것은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요람을 흔드는 것은 태양이 얼은 것을 녹여버리는 거죠. 1번 그대로 틀립니다. 시를 똑바로만 읽었으면 됩니다. 그죠?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거 비슷하죠. 고달픈 현실의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한다. 태양.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마음의 수수밭. 부정적인 상황에서 극복하려는 과정. 대립되는 시어, 어둠, 태양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태양아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태양이 화자의 내면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네. 얼어있는 걸 녹여주니까.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화자가 내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이 드러나더라. 화자의 시가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했다. 내적 혼란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더라. 여기까지. 과제 풀이는 수업 중에 여기까지 촬영된 거 꼭 봅시다.